슉슉. 자, 한 번만 다시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걸 했냐면 요 사인 3분의 2 파이라는 걸 어떻게 계산하니? 이런 거 물어봤거든. 그럼 얘는 우리가 모든 각은 2분의 n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랬어. 맞아요? 그래서 n이 홀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기다 써줄까요? 모든 각은 2분의 n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로 표현이 가능한데, 첫 번째 n이 홀수면은 사인이 뭐로 변하죠? 코사인으로 변하고, 코사인이 사인으로 변하고, 탄젠트는 역수, 코탄젠트라고 얘기했어요. 코탄젠트, 역수라고 그랬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n이 짝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부호는 미리 결정,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 그래서 어떤 걸 연습해야 된다 그랬냐면 요 사인 3분의 2 파이, 원래는 이제 120도라고 얘기했었는데 요 사인 3분의 2 파이라고 하는 거는 사인의 파이 빼기 3분의 1 파이죠. 그럼 이제 2분의 파이 곱하기 2니까 짝수니까 사인이 그대로 와요. 여기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온다 그랬고, 그 다음에 부호를 미리 결정한다고 했는데 요 3분의 2 파이라고 하는 값의 사인 값은 2, 4분면에서의 사인이니까 플러스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로 오는데 이제 1초 만에 와야 된다 그랬죠. 맞아요? 할 수 있나요? 예원이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의 예를 들어 6분의 5 파이다. 얘도 똑같이 코사인의 파이 빼기 6분의 1 파이죠. 그럼 이거 뭐랑 같죠? 코사인의 6분의 1 파이랑 같은데 부호는 언제죠? 6분의 5 파이라는 값의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죠. 맞아요. 2, 4분면의 코사인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빨리빨리 돼야 된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예, 6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6분의 1 파이도 2분의 루트 3입니다. 근데 이거를 60분법으로 바꾼 다음에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알겠죠?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6분의 1 파이가 6분의 1 파이가 30도니까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코사인 6분의 1 파이는 바로 2분의 루트 3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바로 돼야 돼요. 알겠죠?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요거 연습이 이제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오늘 굉장히 쉽습니다. 연습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지난번에 그 호도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그 1라디안의 정의가 뭐였죠? 언제를 1라디안으로 정의했었죠? 예? 뭐라고요? 부채꼴이 있는데, 예,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았을 때 요 중심각을 1라디안으로 정의했죠. 그래서 이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 뭐였냐면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비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 뭐랑 같다? 180도랑 같다 그랬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배우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이제 넓이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는요, 호를 우리가 보통 L이라고 쓰고요, 이 중심각을 세타라고 쓸 건데, 이 세타에 대한 호의 길이는요, 중심각이 360도일 때 얼마랑 같죠? 이 중심각이 360도라고 그러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얼마죠? 얘들아, 중심각이 360도면 원의 둘레의 길이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얼마죠? 2파이 R이죠. 맞아요? 그럼 360도 곱하기 L이라는 게 2파이 R 세타가 돼요. 근데 2파이가 곧 360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L은 R 세타라는 식이 탄생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반지름하고 중심각을 곱합니다. 근데 이때 세타는 60분법일까요? 호도법일까요? 당연히 뭘까요? 당연히 호도법이죠. 왜? 새로 배웠으니까. 알겠어? 그 다음 요 넓이를 S라고 해볼게. 그럼 요것도 똑같아. 세타일 때 넓이를 S라고 한다면 360도일 때 원래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지. 맞아? 그러면 360도 곱하기 S라고 하는 거는 파이 R 제곱 세타인데 요게 2파이라 그랬으니까 약분하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돼요. 오케이? 요게 2파이니까 2파이로 약분하면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죠. 그 다음에 R 세타가 L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분의 1 R L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나요? 거기 110 몇 페이지죠? 상학함수 맨 처음에 거기다 써놓을래요? 요 증명 과정을요.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 삼각함수의 정의를 지난번에 특수각의 삼각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삼각함수의 정의를 정확하게는 얘기하지 않고서 그냥 요런 사인 3분의 2파이라는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연습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요런 원이 있어요. 요런 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요 P의 좌표가 XY라고 해보자. 여기 반지름이 R이다. 그럼 요 세타에 대해서 여기를 X, 여기가 Y니까 여기서 삼각비의 정의가 어떻게 돼? R분의 Y가 사인 세타지. 맞아? 그 다음 R분의 X가 코사인 세타고 여기 X분의 Y가 탄젠트 세타거든? 요거랑 변함이 없게 하고 싶었어. 알겠어? 요거랑 변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요 P를 여기로 옮겨봤다? 그러면 요 각에 대한 삼각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라는 거야. 그럼 얘도 똑같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XY라고 할게요. 똑같은 XY 좌표예요. 요 P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러면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을 똑같이 얘로 정의하려면 요 R분의 Y로 똑같이 정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X축으로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요 세타에 대한 사인 세타를 R분의 Y로 정의하고 요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R분의 X로 정의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X좌표가 음수야 양수야? 요거 X좌표가 음수 양수야? 음수고 Y좌표는 양수지 현재. 그러면은 R분의 Y라고 하는 건 R은 길이거든. 그러니까 R은 양수다. 그럼 양수분의 양수니까 사인 값이 플러스인 거예요. 그 다음에 R분의 X인데 X가 음수니까 코사인이 음수죠. X분의 Y는 음수분의 양수니까 이것도 음수죠. 그래서 이게 동경이잖아요. OP라는 게. 그럼 동경이 2, 4분면에 있으면 사인만 양수가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도 똑같이 수선의 발을 내리고 요 좌표를 XY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XY 좌표가 둘 다 음수지. 맞아? R은 길이야. R은 길이니까 양수야. 그럼 요게 음수지. 3, 4분면에 있으면 동경이. 그 다음에 R분의 X라는 것도 음수고 X분의 Y는 음수분의 음수니까 플러스가 돼서 여기 탄젠트만 양수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가 코사인만 양수라서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에 따라서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얼싸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싸탕고 얼싸안고. 오케이? 이해했죠? 그래서 동경의 위치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하나 더 보면 뭘 볼 거냐면 지금 여기 지금 아까 사인이 사인 세타라는 게 지금 R분의 Y였고요. 코사인 세타라는 게 현재 R분의 X였거든요. 얘를 제곱해서 더해보세요. 이 제곱이랑 요거 제곱해서 더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R제곱분의 X제곱이고 여기 Y제곱이죠. 그 다음 R제곱분의 X제곱이죠. 그럼 얘는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인가요? 근데 요 직각삼각형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항상 뭐죠?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항상 뭐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항상 얼마죠? R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R제곱분의 R제곱이라서 항상 1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냈냐면 같은 각도의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은 항상 1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 식이 탄생한 겁니다. 요게 이제 제곱 공식이에요. 요걸 이름을 붙이면 제곱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탄젠트라고 하는 것을 뭐로 정의했었냐면 탄젠트는 여기 X분의 Y였죠. 맞아요? 그럼 요거를 내가 R로 나눠볼게요. R분의 X분의 R분의 Y거든요. 근데 R분의 X가 뭐였죠? 코사인이죠. R분의 Y는 사인이죠. 그래서 요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이해했어요? 자, 여기 X분의 Y를 탄젠트로 정의했었는데 분모 분자를 R로 나눠보면 R분의 X분의 R분의 Y잖아? 그래서 R분의 X가 코사인이고 R분의 Y가 사인이기 때문에 요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합니까? 그래서 요거를 무슨 관계라고 혹시 부르는지 아나요? 요거를 무슨 관계라고 하냐면 상제 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제라는 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쓸 수 있다? 요게 이제 상제 관계고요. 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요게 제곱 관계예요. 그럼 또 재미난 걸 가르쳐 줄게요. 재미난 걸 가르쳐 주면 요 주어진 식에서
내가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잘 봐요. 뭐로 나눈다고요?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죠. 그럼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라고 했으니까 탄젠트 제곱이라 쓸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여기는 뭐가 되죠? 1이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탄젠트 제곱분의 1이에요. 알겠어요? 탄젠트 제곱분의 1을 뭐라고 쓴다고요? 이거 코탄젠트라고 읽는다고 했습니다. 코탄젠트 제곱 세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코탄젠트라고 하는 거는 탄젠트의 역수를 말해요. 그래서 저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거 탄젠트 제곱분의 1이 아니죠. 코사인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여기가 코사인 제곱분의 1이죠. 그럼 얘는 SEC거든요. 시컨트 제곱 세타예요. 시컨트. 요거. 자, 근데 하나 더 얘기해 줄게. 하나 더 얘기해 주면 뭘 얘기해 줄 거냐면, 자, 사인 세타분의 1 요거를 뭐라고 쓸 거냐면 요렇게 쓸 거예요. 얘를 우리가 코시컨트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분의 1을 방금 얘기했다시피 SEC라고 해서 시컨트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분의 1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코탄젠트 세타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코탄젠트. 요것도 같이 적어두세요. 얘를 뭐라 그러냐면 역수관계라고 부릅니다. 역수관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의 그 기본 공식은 저렇게 세 가지예요. 상제관계, 제곱관계, 역수관계. 알겠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삼각함수의 관계입니다. 상제관계, 제곱관계, 역수관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어머님 아직 도영이가 안 와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힘들어 봄이나? 힘든 이유가 뭐야? 아침 일찍 영어 수업을 해서? 졸려? 특강은 많이 해? 영어 특강은 많이 해? 많이 안 해? 몇 명이? 어제 영어 숙제 미리 하느냐고 2시에 했는데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니까 내가 안 들어가요. 진짜? 자, 이제 문제를 볼게요. 문제 보시면 이 보기의 각을 나타내는 백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하는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해줬었냐면 우리가 이 시초선하고 동경 사이 각을 잴 때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재는 거를 무슨 각이라고 했지? 복습 안 하나요, 여러분들?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재는 것을 양의 각이라 해서 음의 각이라고 그랬어? 이게 양의 각이고 이게 음의 각이거든? 그럼 예를 들어 요 세타를 내가 30도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요 시초선과 동경 사이에 이루는 각이라고 하는 거는 30도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요게 이제 마이너스 330도죠.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요 차이가 360도잖아요. 그리고 혹은 이렇게 해버리면 요거는 390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360도의 n배에다가 플러스 30도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얘네가 다 같다는 건 아니에요. 얘네가 같다는 건 아닌데 내가 등으로 표현한 이유는 얘네들이 나타내는 것들이 뭐가 같냐? 이 시초선과 동경 사이 이루는 각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무슨 표시라고 했냐면 제너럴 앵글이라고 해서 일반각 표시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요 10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하는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저기에서 360도의 n배를 더하거나 뺐을 때 나오는 걸 찾으라고 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답이 뭘까요? 자, 마이너스 970도는 어떻게 되죠? 360도에다가 몇 배 하면 돼? 마이너스 3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080이지. 그 다음 플러스 뭐 해줘야 돼? 1080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080이잖아. 거기다 플러스 뭐 해야 마이너스 970이 돼? 플러스 110 해야 되니까 이건 아니에요. 됐어요? 자, 요거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한 마이너스 720이지. 더하기 100을 하면 되니까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자, 요거는요. 300 마이너스 360에다가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죠? 이거는 플러스 190 해줘야 되니?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지? 맞아요? 요거는 360에다가 플러스 100도 하니까 동경이 똑같아요. 요거는 360 곱하기 3 하면 1080이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100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답이 니은, 리을, 미음이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쉽죠? 이해했습니까? 네. 그 다음 유형 2번에 1번 볼 거예요. 오른쪽. 유형 2번에 1번. 자, 유형 2번에 1번을 보시면 지울게요. 요 2세타가 제 1, 4분면의 각일 때, 자, 2세타가 제 1, 4분면의 각일 때 세타의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1, 4분면의 각이면은 뭐라고 표시할까요? 몇 도와 몇 도 사이 있다고 얘기하죠? 0과 90 사이에 있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일반각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일반각으로 표시한다는 거는 2n파이를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2n파이라는 게 2파이가 360도잖아요.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n배를 전부 다 더해주는 걸로 표시해줘야 돼요. 1, 4분면의 각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1, 4분면의 각이 표시예요. 알겠어요? 그냥 0도부터 90도 사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해했죠? 그러면은 세타의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을 물어봤는데 세타라는 건 양변을 뭐로 나눠주죠? 얘들아, 양변을 뭐로 나눠줘요? 대답 안 할래요? 양변을 뭐로 나눠요? 세타는? 대답 안 할래요? 세타는 양변을 뭐로 나눠요?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n파이보다는 크고 요게 2분의 파이잖아. 그러니까 45도라고 써줄까 그냥? 이렇게 선생님은 사실 이제 호도법하고 60분법을 같이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 원래 그렇게 안 써요. 그러니까 요것도 4분의 파이라고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나중에는. 근데 지금은 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준 거고요. 이해를 위해서. 여기서 n은 뭘까요? n은 자연수예요, 정수예요,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실수예요? 에? 정수예요, 정수. 알겠어? n은 정수입니다. 됐죠? 빨리 와, 도영아. 여기 늦게 왔어, 도영아. 늦잠 잤어요? 막 일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만족하도록 하는 4분면이 몇 4분면인지를 물어봤는데 n은 정수기 때문에 n이 만약에 0이라면 0보다는 크고 4분의 파이보다는 작아서 1, 4분면의 각이 되고요. 그 다음 n이 만약에 1이라면 파이보다는 크고 4분의 5파이보다는 작으니까 3, 4분면의 각이 돼요. 근데 n이 3이면 다시 어떻게 되냐면 2파이보다 크고 2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라서 다시 1, 4분면의 각이 되죠.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이란 1, 4분면과 3, 4분면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정리해 보세요. 몇 쪽이죠? 지금 하는 게 우리가 68쪽 하고 있었어요. 유형 2번에 1번. 됐죠? 네. 이해 가니, 봄이나? n이 2일 때는 없어요. n이 2일 때 했는데 내가 3이라고 적었네요. 이걸 2일 때 했는데 내가 선생님 귀신이 들렸나 봐요.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나는 2로 적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칠판엔 3으로 적혀 있는 순간. 이제 7월 말이죠. 이제 벌써 7월도 끝났어, 얘들아. 이제 15일 뒤면 개학이야. 정말 싫지. 이 대학생들은 여름방학이 얼마나 있는 줄 알아요? 도영이 알아요? 2달 반쯤 돼요. 겨울방학도 2달 반쯤 되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진짜 방학이 길죠. 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요. 요 세타의 동경과 6세타의 동경이 일치한데요. 요때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것도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요 지금 그림을 생각해 보자. 요런 좌표 평면이 있는데 요거 잘 들어야 돼. 이 세타의 동경과 6세타의 동경이 일치한대요. 그럼 6세타라고 하는 거는 이게 몇 바퀴 돌았는지를 몰라서 일로 온 게 총 6세타예요. 이해했어? 그러면은 요 둘의 뭐를 구하는 게 좋을까? 합 또는 차를 구한다고 했을 때 뭐를 구하는 게 어떤 특징이 있어?
두 동경이 이루는 각에 뭘 구할까? 차를 구하면 뭐가 남지? 몇 바퀴 회전했는지가 남겠지. 맞아? 그럼 요거를 우리가 EM파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 이해하세요?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말이 있을 때는 두 동경이 이루는 각의 차가 EM파이라는 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이해 못했어요? 자, 여기가 세타고요. 요게 이제 두 바퀴 반 돌았을 때가 2세타면 요 둘의 각의 차는 두 바퀴죠. 여기서는 두 바퀴니까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EM파이라고 쓴 거고, 문제에서 두 동경이 이렇게 일치한다라는 말이 있으면 두 동경이 이루는 각의 차가 EM파이라는 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했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5세타가 지금 EM파이죠. 그럼 세타가 지금 0과 2분의 파이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타를 먼저 구해보면 5분의 2n파이고, 여기서 n이 정수라 그랬거든요. 그럼 저 범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n은 뭐가 돼야 될까? n은 저 범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n이 뭐가 돼야 될까? n은 정수라 그랬거든요. 저 범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n이 뭐가 돼야 될까? n은 정수라니까요. n 요 5분의 2n파이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n이 뭐가 돼야 될까? 1이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의 값이 5분의 2파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 말 이해했다고 해줄래요? 됐어요? 근데 이거 안다고 2번 풀 수 있지 않거든요. 이거 빨리 일단 정리해 볼래요? 이거 풀면은 2번 힌트 줄게요.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은 두 동경들이 이루는 각의 차가 EM파이다라는 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정석책 보시다 보면은 개념 원리나 이 두 동경이 이루는 각의 차가 두 동경이 이루는 각이 같다 그러면 이 동경들이 이루는 각의 차가 EM파임을 이용한다라는 거를 외워라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죠. 자, 이거를 다 외우다 보면 이런 거 못 풀거든요. 자, 이것도 잘 봐봐요. 요게 지금 하나의 각이 예를 들어 4세타인데 y는 마이너스 x가 있어요. 그럼 하나 이루는 각이 예를 들어 4세타야.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이라는 건 여기잖아요. 여기. 맞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5세타라는 거예요. 맞아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라는 거는. 그럼 얘는 뭘 이용할까요? 여기 4세타가 뭐랑 같은 거죠? 여기 밑에랑 같은 거 이해하나요? 맞아요? 이게 지금 여기가 수직이거든요. 45도가 아닌데, 다시 얘가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 요게 예를 들어서 4세타야. 그러면 요거를 이제 y는 마이너스 x 대칭시키면 어떻게 돼? 자, 이거를 y는 마이너스 x 대칭시켰어. 그럼 요렇게 되니? 아니 이렇게 되니? 이렇게? 90도가 돼야 되니까 대칭하면은. 맞아? 그래서 요각이랑 요각이 같은 거 이해하니? 내 말 이해해? 그럼 얘는 어떤 거를 이용해 주라고 하는 걸까? 특징을 봐야 돼요. 두 동경이 이루는 각들의 뭘 이용할까? 요거는 두 동경 4세타랑 5세타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더할까 뺄까? 더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 합이 2분의 3파이랑 연관이 있는 거지. 맞아? 그래서 얘네들의 합이 2n파이는 기본이야. 여기다 2분의 3파임이 되는 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면은 요게 되는 거를 두 동경들이 이루는 각의 합이 얘가 되는 걸 이용해서 풀라는 거예요. 2분의 여기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잖아요. 예, 그래서 동경들이 이루는 각의 합이 2n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가 됨을 이용하여라 라는 거예요. 문제가. 이해했어? 내 말 이해했다고 해주지 않으련? 준서 이해했어요? 자, 다시 볼게요. 그림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4세타야. 그러면은 요게 지금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이라 그랬지. 그럼 대칭이면 이렇게 되지. 그림이. 요게 지금 5세타라는 거야. 됐어? 맞아? 그럼 여기가 4세타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얘네들의 합이 2분의 3파이잖아. 여기까지가 2분의 3파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게 2분의 3파이잖아 지금. 그래서 요거 2n파이는 기본이라 그랬어. 그래서 2n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임을 이용하라고. 됐어? 내 말 이해했어? 자, 그러면 밑에 3번 봐봐. 3번은 이번에는 y축 대칭이래. 그럼 y축 대칭이면 어떻게 될까? y축 대칭이면 얘들아, 너네가 식을 만들어내봐. y축 대칭이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자,
그림을 생각해봐.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어. 하나는 얘야. 뭐가? 3번에 2세타라 그랬지. 그 다음 Y축 대칭이면 요거고 요게 3세타거든?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 역시 Y축 대칭이면 두 개 어떻게 한 거? 더한 게 뭐가 돼야 돼? 2n파이 플러스 파이가 돼야 한다는 거라고. 알겠어? 얘가 됨을 이용하라고. 그래서 원래 공식처럼 있어. 두 동경이 이루는 각들이 서로 Y축 대칭이다. 그럼 동경들이 이루는 각의 합이 2n파이 플러스 파이가 됨을 이용해라. 이렇게 있다고. 근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 그려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이거 외우려면 다 외워야 돼. 물론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지만. 자,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반대 방향에 있대. 자, 그림 그려보자. 하나가 세타가 여기야. 근데 하나는 반대 방향으로 있대. 그럼 여기가 5세타야. 이번에는 뭐 이용할래? 두 동경들이 이루는 각에. 뭐 이용할래? 이번에는. 그렇지. 5세타에서 세타를 뺀 게 역시 뭐가 된다? 2n파이 플러스 파이가 됨을 이용하라고. 알겠어?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정리해 놓으세요. 다. 1, 2, 3, 4번. 다 해줬어요. 이해하죠?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예, 2번이요? 네, 얘기하세요. 2번에. 한 번만 더 해달라고요? 한 번만 더 해달라고요? 네, 2번은요. 요 지금 이 4세타를 나타낸 동경이 여기인데요. 이게 y는 마이너스 x거든? 그럼 이거에 대해 대칭이려면 그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가 전체가 5세타란 말이야. 여기가 4세타랑 같은 거지. 그래서 5세타랑 4세타의 합이 2분의 3파이가 돼야 돼. 근데 회전수는 그냥 기본으로 더해주는 거야. 2n파이는. 알겠어? 2n파이는 그냥 더해주는 거야. 알겠죠? 난 분명히 다 해줬다. 알겠지? 모르면 안 돼요. 세타라고 봐야 돼요. 네, 9세타로 봐야죠. 세타가 9개 있으니까. x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자, 이거 답 뭐예요? 빨리 1초 만에 얘기하세요. 유형 4번에 답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4번이죠. 요 세타가 180도죠. 그럼 5분의 파이가 몇 도죠? 36도죠? 그러니까 2를 곱하면 72도가 돼야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거는 틀리시면 곤란합니다. 이해했죠? 자, 유형 5번으로 가볼게요. 준서 이해했나요? 너무 빨라요? 아니죠? 유형 5번 보시면 지금 호의 길이가 6파이고 넓이가 15파이인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아까 호의 길이 구하는 식이 뭐였죠? L은 R세타. 오케이?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식 두 개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요. 2분의 1의 R제곱 세타나 2분의 1의 RL. 요거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2분의 1 RL은요. 이거 중학교 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중1 애들이에요. 알겠어? 자, 그러면은 일단은 호의 길이가 6파이라 그랬는데 넓이가 15파이래요. 그럼 2분의 1의 R 곱하기 6파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지름이 5라는 거 알겠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15파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의 5의 제곱 곱하기 세타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가 얼마라는 거죠? 30을 25로 나누니까 5분의 6파이가 돼야 한다는 거죠. 식만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알겠습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를 구하는 식만 알면 구할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이거 안다고 또 막 다 풀 수 있지 않잖아요? 그럼 유형 4번도 하나 같이 볼게요. 자, 이거는 좀 중요한데요. 요 둘레의 길이가 36으로 일정한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과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에 대해서 쟤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은 일단은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게 뭔지부터 볼게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중심각을 세타라고 하고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둘레의 길이는 뭐라고 쓸 수 있죠? 2R 더하기 L이 일단 36으로 일정하죠. 근데 넓이는 뭐라고 쓸 수 있죠? 아까 여기서 넓이 이렇게 두 가지로 쓸 수 있었죠. 근데 여기 지금 R과 L이 포함되어 있는 식 여기 있죠. 맞아요? 그럼 요게 2분의 1의 RL이라고 쓸까요? 맞아요? 여기 봐줄래요? 그럼 여기 L 대신에 뭘 집어넣을까요? L 대신에 36-R을 2R을 집어넣으면 R에 관한 2차식이네요. 전개해볼까요?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18R이죠. 최대값 구하려면 뭐로 바꿔요? 뭐로 바꿔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r 빼기 9의 제곱 플러스 얼마? 81이죠. 따라서 r이 9일 때 s의 최대값이 81이라고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r이 9라 그랬어요. 잘 봐요. r이 9, 그럼 l은 얼마죠? 18이죠. 자, l은 뭐라 그랬죠? r 세타라 그랬죠. 여기가 18이고 r은 9니까 세타는 얼마다? 2라디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알았냐면 요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중심각은 항상 2라디안입니다. 자,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봄이나? 그대로 하나 얘기해 봐요. 내가 말한 거 그대로 한번 얘기해 줄래요? 뒤에가 기억이 안 나요. 다 예원이 한번 얘기해 볼래요? 선생님 뭐라고 했는지 방금? 채꼴을 부채꼴. 부채꼴. 채꼴을 후에 길이가 부채꼴 호의 길이 땡. 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얘기해 줄래요? 도영이 내가 뭐라고 했는지 얘기해 줄래요? 방금? 이거 들어도 모른다니까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잘 들어봐요. 이래야 이제 기억한다.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중심각의 크기가 항상 2라디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알겠어요? 다시 보민이 뭐라고요? 채꼴의 넓이가 일정한 아니, 앞에 거는 왜 빼먹어요?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중심각의 크기는 항상 2라디안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외워두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알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다시 소원을 배우긴 하겠지만 이 삼각함수는 사실은 그 어떤 이 수학이라는 체계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랑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이외에는 배우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삼각함수를 나중에 미적분 가시면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런 짓을 해요. 사인 미분. 그래서 문과 애들이랑 싸울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문과 애들한테 너 미분 알아? 옛날에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에는 문과 애들이 미분을 배우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과 애들이 대답을 못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문과도 다항함수의 미적분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너 미분 알아? 그러니까 이제 문과 애들이 응 알아. x 5제곱 미분하면 5x 4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이과 애들이 그럼 너 사인 미분하면 알아?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문과는 사인 미분하면 뭔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 공부 잘하는 문과 애들은 사인 미분하면 또 다 뭔지 알아요. 이제는. 근데 사실 초등학생들이 대치동에서 막 미적분까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뭐 천한 애도 있어요. 천한 애도 있는데 솔직히 그 미적분의 그 심오한 의미를 다 이해했을까라고 하는 건 조금 의문이에요. 물론 진짜 TV 속에 나오는 그 영재 발굴센터에서 그런 애들은 좀 특별한 경우죠. 대학 수학 풀고 하는 애들. 그리고 너무 그 정도까지 하면은 사람이 조금 이렇게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6번 보겠습니다. 자, 원점과 5,-11을 지나는 동경이 있대요. 자, 그러면 요거 반지름이 얼마인 원 위에 있을까요? 5,-10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이 얼마인 원 위에 있을까요? 그렇지, 13인 원 위에 있겠죠. 5,-10이라는 거 대략적으로 여기다 써볼까요? 여기를 P라 그랬고요. 여기가 동경이래요. 그럼 이것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는데 그 세타는 어디냐면 이 시초선의 양의 방향으로부터의 세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라고 했죠. 그랬을 때 여기가 13이고 여기 길이가 5고 여기 길이가 10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빗변분의 높이 13분의 10이고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13분의 5고요. 탄젠트는 5분의 10인데 부호만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 4, 4분만의 코사인만 양수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럼 이거 뭐였죠? 사인 세타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2분의 13이네요. 자, 사인분의 코사인은 이거 뭐의 역수죠? 탄젠트의 역수죠. 탄젠트 역수니까 마이너스 12분의 5예요.
그럼 둘이 더하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8이라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서 답이 1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방금 말한 이 내용 있잖아요. 이 삼각함수를 배웠다고 하는 애들 중에 삼각함수의 정의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애들이 92% 정도 될 거예요. 알겠어요? 삼각함수를 배웠다고 하는 애들 중에 그래서 니네 삼각함수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삼각함수는 이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에서 동경에 대해서 이렇게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요 각에 대한 삼각비를 삼각함수라고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다고. 알겠어? 다시 얘기해줘? 자, 삼각함수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이런 그림이 있어. 반지름 길이가 r인 원. 그랬을 때 요 원위에 있는 점 P에서 중심에서 이었잖아. 그래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 삼각형에 대한 삼각비를 삼각함수라고 정의한 거야. 알겠어? 왜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1, 4분면에 있을 때 x를 코사인, y를 사인으로 했다시피 그거랑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서야. 알겠어? 근데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애들이 거의 없다고. 알겠어? 거의 없어. 실제로. 삼각함수가 뭐야 그러면? 그냥 직각삼각형에 대한 빗변과 높이와 밑변의 길이 비율 이렇게 하는 애들이 대다수일 거야. 자, 7번 보시면요. 7번은 쉽습니다. 자, 사인 탄젠트 곱해서 음수래요. 그리고 사인 코사인 곱해서 양수래요. 그럼 뭘 알죠? 얘네들의 부호가 같다는 걸 알죠. 얘는 부호가 다르네요. 그럼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사인 코사인은 같아요. 근데 둘 다 플러스인데 탄젠트만 음수가 되는 건 없잖아. 그런 4분면이 있어? 에? 둘 다 플러스인데 탄젠트만 음수인 건 없잖아. 그러니까 둘 다 음수고 탄젠트가 양수라는 거야. 그럼 몇 4분면의 각이라는 거야? 그래, 3, 4분면의 각이라는 거야. 그래, 답이 3번이에요. 너무 쉽죠? 자, 그러면 이것도 뭐 하나 더 해볼까요? 이런 거 진짜 설마 모르지 않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이지? 모르지 않지 않을까? 그럼 모른다는 얘기냐? 모르지 않지 않을까? 나 이런 말 되게 잘하거든. 자,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앞에 있는 식 있잖아요. 저게 뭘 의미하죠?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수학 상이에요. 자, 요걸 나타내는 게 뭘 의미하는지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코사인은 0보다 크고 탄젠트는 약간 부족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게 0도 되거든요. 근데 요게 0이 아니라서 둘 다 0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할게요. 알겠습니까? 원래는 여기 0도 돼요. 여긴 0이 안 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몇 4분면의 각이라는 거죠? 코사인은 양수, 그 4, 4분면의 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사인 세타도 음수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게 눈에 뭔가 보여야 되는데 이거 눈에 보여야 되거든. 근데 아직은 안 보일 수 있어. 요거 얘를 지금 루트를 벗기고 싶거든. 얘 루트를 벗기고 싶은데 잘 봐봐. 이거 루트 벗기고 싶은데 자, 여기에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알아? 우리가 아까 뭐 배웠지? 같은 각도의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은 항상 1이라고 했니? 맞아? 그래서 저 주어진 식을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다는 거 이해하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1이니까 요건 항상 1이잖아. 맞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1이었지. 그래서 요 1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냐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얘기했냐면 같은 각도의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은 항상 1이라는 걸 지금부터 이용할 거야. 그러면은 자, 요건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는 루트에 자,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의 전체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빼기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라는 거는 루트에 코사인 제곱 세타고요. 루트에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은 코사인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요. 자, 루트의 a의 제곱은 절대값 a랑 같잖아요. 예, 그래서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요. 탄젠트는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사인이랑 코사인이 둘 다 이게 음수고 코사인이 양수기 때문에 음수 빼기 음수면 음수죠.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얘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요게 결국 사인이 돼서 요거 없어져서 답이 코사인입니다. 자, 다시 얘기해 줄게요. 탄젠트가 요거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요거 식을 정리하시면 코사인이 또 약분돼 가지고 사인만 남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곱 공식이랑 저 위에 있는 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거를 다 생각해 줘야 돼서 뭐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됐습니까? 오늘 유형 몇 번까지 있나요?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프 조금 더 할 수 있겠다. 11번까지밖에 없네요. 자, 유형 8번으로 가겠습니다. 슉슉슉. 자, 봐봐요. 자, 요거를 간단하게 하래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간단하게 할 거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전부 다 이용해서 간단하게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일단은 여기 이거 어떻게 바꾸고 싶다고 요거? 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맞아? 그럼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으로 바꿨다. 좀 이렇게 약자로 써볼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뭐 처음부터 이렇게 쓰지 마, 너네는. 자, 위에 거는 인수분해 되네. 코사인 더하기 사인이랑 코사인 빼기 사인으로. 됐지? 그 다음 얘는 지금 사인 코사인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도 1 플러스 코사인분의 사인이랑 1 빼기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써볼게. 됐어? 그럼 요거를 다시 쓰면은 요거 하나 약분되지. 그러면은 사인 더하기 코사인 분의 요거 코사인 빼기 사인이다. 코사인 빼기 사인이고 요거는 코사인을 부모 분자에 곱한다면 코사인 더하기 사인 분의 코사인 빼기 사인이요. 맞아요? 그럼 이거 뭐가 되죠? 0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할만하죠? 안 어렵죠? 이혼이 안 어렵죠? 자, 이번에는 4사분면의 각인데 탄젠트랑 탄젠트 분의 1을 더한 게 마이너스 1이요. 역시 이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쓸 수 있었어요. 자, 코사인 분의 사인 더하기 사인 분의 코사인이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이거 뭐 해줘야 되죠? 계산하려면? 통분해줘야 되죠? 통분해주면 여기 사인 곱하고 코사인 곱해야 되잖아. 그럼 사인 코사인 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네요. 맞아요? 그럼 이게 분자가 항상 1이죠. 얘는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코사인의 곱이라고 하는 것은 요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의 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외우고 있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탄젠트랑 탄젠트 분의 1을 더한 게 요 사인 코사인 세타 분의 1이라는 걸 외우고 있는 애들도 많아요. 알겠습니까? 뭐 지금 당장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저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뭐 해줘야 되죠? 구하려면? 제곱해줘야 되겠죠? 자, 요거를 제곱하면 사인 제곱 빼기 2배의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인데 요거 두 개에 더해서 1이니까 사인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요거 곱하기로 쓴 겁니다. 그럼 요게 이제 플러스 2가 되겠죠? 따라서 사인 빼기 코사인이라고 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요. 자, 문제는 세타가 4사분면의 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인은 음수고 코사인은 양수예요. 따라서 사인 빼기 코사인이 마이너스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사인이 음수고 코사인이 양수니까. 내 말 이해하십니까? 네. 쉽죠? 준서 이해했나요? 네. 정리해 줄래요? 이 학원 선생님들은 좀 사실 게으르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정상학원 원장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되게 부지런하세요. 너무 부지런하시죠. 너무 부지런하세요. 이 아침 9시에 수업을 한다는 건 사실은 7시 수업도 있어요. 야, 7시 수업은 좀 심했다. 저희 그 고등학교 그건 좀 너무 애들을 배려하지 않은 거예요. 아, 근데 내가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선생님도 9시부터 수업을 하긴 하지만 이게 학원 수업이 보통 저녁 때 많기 때문에 예전에 주말 같은 경우도 선생님 8시부터 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서울에서도 그렇게 일찍부터 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7시에는 좀 심했고요. 보통 대부분 9시부터 합니다. 예. 보통 9시부터 하고요. 예. 서울에서도 예. 그때쯤 수업 뺐으니까 그냥 오래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10년 전에는요, 8시 수업도 했어요. 8시 수업도 하고요. 뭐 7시는 진짜, 7시는 안 해본 것 같아요. 7시는 안 해본 것 같고, 8시나 이제 수업하면은
1년에 한 2번씩 늦거든요. 그러면 문이 잠겨 있잖아요. 그 앞에서 애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보통 애들은 너네 같았으면 집에 갔을 거야. 넘지 어? 근데 내가 그때 1시간 반 정도 늦었거든요. 1시간 반 정도 늦었는데 다 앉아서 숙제하고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당시 애들이 이제 98년생 아니다 95년생 애들이었죠. 95년생. 그 당시 애들이 95년생이었고 이 2000년생 애들 이후로는 이제 뭔가 이제 그냥 집으로 먼저 갔다가 선생님 욕하고 막 그랬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애들은 선생님이 이제 원래 잘 안 늦으니까 이제 1시간 정도 늦게 와도 그 기다리고 있었던 게 선생님 너무 감동적이긴 했어요. 네. 대단한 애들이었습니다. 무조건 전화하고 일단 그러니까 내가 늦은 이유는 전화가 꺼져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알람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핸드폰 충전을 난 분명히 시켰는데 충전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젠가 그저께도 나 분명히 충전시키고 잤는데 일어나니까 배터리가 12%인 거야. 그러면 만약에 1시간 있다 만약에 했으면 꺼졌겠죠. 예. 자, 그래서 요거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도 어떻게 할까요? 얘도 일단은 뭐 해주고 싶어요? 통분해주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이게 통분해주고 싶죠? 그럼 요거 분자 뭐가 되죠? 대답해 줄래요? 분자 뭐가 되죠? 사인 4제곱 되고 여기는 코사인 4제곱 되죠. 맞아요? 4제곱이라 쓰고 제곱이라 쓰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요 분자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먼저 뭐 할 거냐면 제곱할 거예요. 그럼 사인 제곱 더하기 2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일단은 2분의 1이에요. 그럼 2배의 사인 코사인이라고 하는 건 요게 1이기 때문에 요걸 넘기면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사인 코사인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저 4제곱이라 했죠? 요 4제곱. 그럼 얘는 뭐의 제곱을 해줘야 되죠? 요거의 제곱을 해줘야 되죠? 그럼 요거 제곱한다면 뭐 빼줘야 돼요? 요거 빼줘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요거는 1이죠? 요거 제곱하면 얼마예요? 16분의 1이죠? 그럼 요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그래서 8분의 7이에요. 그럼 요걸 집어넣어 보면 16분의 1분의 8분의 7이기 때문에 요거 약분됩니다. 그럼 1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에 대부분 지금 이 관련된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 그냥 식변형 그리고 우리가 보통 수학 상에서 했었던 곱셈 공식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a 더하기 b인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로 주어져 있을 때 a제곱 b제곱분의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다항식의 연산이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Understand? 예, 좋아요. 11번 보겠습니다. 그 부지런한 사람들이랑 그래서 여러분들 어울려야 돼요. 예. 친구들도 그렇고요. 이 친구들 중에 뭐 하자 그랬는데 막 미루는 애들 있잖아요. 멀리 하세요. 자기가 미루면 어떡해요? 스스로요? 그 스스로를 이제 채찍질 해야죠. 다른 사람한테 떨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떨어져야 돼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스스로를 채찍질했는데 만약에 스스로 채찍질을 못 하잖아요. 남의 도움을 받으세요. 예. 선생님이 채찍질 해줄게요. 정신 차려 이러고 너 그러다 대학 못 가 그러고 2029년도에 갈 거야 막 이러고 자, 요 두 군이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에 두 군 나오면 뭐가 생각나죠? 두 군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가 생각나죠? 두 군의 합이 2 코사인 세타인데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두 군의 곱은요. 코사인 빼기 사인 제곱인데 2분의 a라고 돼 있네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코사인 세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하면 이 나머지들을 다 찾을 수 있어요. 이 세타가 물론 이 각은 아니지만 요게 4, 1이면 여기가 루트 15란 말이야. 그럼 코사인이 음수면은 사인이나 탄젠트 중에 뭐가 양수인지를 알 수 있나? 모르나? 어차피 상관없네. 왜냐면 여기 제곱했으니까. 그럼 여기가 16분의 1이고요. 여기 사인 세타가 뭐 4분의 루트 1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5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제곱하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A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4라는 걸 쉽게 찾을 수 있죠. 알겠습니까?
뭐가 틀렸는데요? 뭐가 틀렸죠? 왜 내가 이렇게 했죠? 자,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 16분의 14니까 마이너스 8분의 7이거든요. 뭐가 2분의 a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7입니다. 근데 사인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제곱하면 16분의 15라는 건 정확하기 때문에 저걸 이용해서 a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심심한데 4번 문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풀 시간을 잠깐 주겠습니다. 11번에 4번 한번 구해볼래요? 한 30초? 네, 금방 풀어요. 30초. 답 나온 사람 얘기해 주세요. 네. 11이요. 10일 맞아요. 10일 맞아요. 훌륭한 학생이에요. 자, 이거의 두근일 때라고 해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일단은 2분의 1이고 사인 코사인 곱한 게 8분의 a라고 했어요. 근데 얘네들을 두근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필요한 거는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이죠. 근데 요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인 코사인 분의 1이라고 했죠. 맞아요. 그럼 여기 사인 코사인을 찾으려면 요거를 먼저 제곱합니다. 그럼 사인 제곱 더하기 2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4분의 1이므로 2배의 사인 코사인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서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8분의 3이므로 a가 마이너스 3이 나온 거죠. 요거는 일단 마이너스 3분의 8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탄젠트랑 탄젠트 분의 1을 곱하면 1이니까 합과 곱이 주어진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인 2차 방정식을 쓰면은 내가 요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방정식이니까 이퀄 0 써야 돼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3x 제곱 8x 플러스 3은 0이므로 b와 c를 더하면 11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여기 단원에 있는 문제들은 웬만큼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그래프로 볼 건데요.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프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 일단은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일단 그래프가 왜 이렇게 되냐고 물어본다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모든 점들을 다 찍어서 자연스럽게 이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원이 있어요. 이 sin x라고 하는 건 정의가 뭐였냐면 빗변분의 높이였거든요. 그럼 빗변의 길이를 1로 정해놨을 때 높이가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각도입니다. 그 다음에 요 지금 처음에 빗변을 1로 고정했어요. 그랬을 때 요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변화하고 싶어요. 요걸 x라고 놓고 이해하지? 그러면은 처음에 x가 0이면 높이가 0이지. 그 다음 x가 2분의 파이에 가까우면 90도면 어떻게 돼? 높이가 1이 되겠지. 90도일 때 여기 1이 되겠지. 됐어? 자, 다시 요 x가 요만큼 있어. 그럼 여기에 대한 높이니까 요만큼이잖아. 90도라고 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진 않는데 그 높이가 결국 1에 가깝다는 건 알잖아. 맞아?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더 커졌어. 그럼 높이가 다시 줄어들지. 그래서 삼각함수의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반복돼요. 이 삼각함수라는 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이 삼각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전부 다 무슨 함수냐? 주기함수예요. 주기함수의 주기가 뭔지 알아요? 주기가 무슨 뜻이죠? 주기, 영어로 하면 뭐예요? 피리어드인가요? 주기가 무슨 뜻이죠? 주기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일정하게 반복되는 것의 그 간격을 주기라고 해요. 알겠어요? 반복되는 거. 그래서 이 그래프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들 물리나 이런 거에서 보면은 이런 걸 무슨 함수라고 불러요? 웨이브 펑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파동 함수?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이렇게 계속 이어져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들을 가르쳐 줄게요. 자, 첫 번째. 저기 나와 있습니다. 정의역은 어떻게 되죠? 예,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고요. 치역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내 말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최대값이 얼마냐면 1이고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세 번째는 주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고 여기가 2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4등분해서 보통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이해하죠? 처음 그릴 때는. 근데 이제는 그냥 바로바로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주기가 얼마라고요? 주기가 2파이예요. 근데 주기가 2파이 함수면 뭘 만족하냐면 f의 x 더하기 2파이가 fx를 만족해요. 자, 다시 얘기해 줄게요. 주기가 2파이인 함수는 얘를 만족해요. 왜냐면 이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해줘도 원래 함수값이랑 같다는 거예요. 2파이만큼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만족이 되겠죠. 자, 얘면 얘를 만족해요. P면 Q이다. 하지만 Q라고 해서 P인 건 아니에요. 내 말 이해했어요? 이걸 만족한다 그래서 주기가 2파이는 아닙니다. 알겠죠? 내 말 이해했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거 뭐에 대해 대칭이죠? 이거 뭐에 대해 대칭이에요? 이거 뭐에 대해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인 함수를 뭐라고 부르죠? 원점 대칭 함수를 뭐라고 부르죠? 세 글자. 네. 기함수예요. 기함수. 알겠어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요 식을 또 만족합니다. 같이 써두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써두세요. 원점 대칭인 함수니까 기함수라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내가 기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원이라고 하면 되고요. 내가 우 하면 여러분들은 와라고 하면 돼요. 우 y축 대칭 함수. 알겠어? 기 원점 대칭 함수. 알겠어? 우와 y축 대칭 함수. 우 함수는 y축 대칭인 함수. 안 까먹겠죠? 뭐 기함수, 우함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함수 수학하에서 또 배울 때 그때 들으세요. 그냥 기함수는 원점 대칭인 함수다. 지금 모르면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됐죠? 동영이 무슨 생각해요? 무슨 생각해요? 아무 생각 안 해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지울게요. 요거 뭐 그래프만 그려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울게요. 요거 지우고 다시 이번엔 뭘 그릴 거냐면 사인 그래프 그려놔야 돼요. 거기다 책에다 잘 없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코사인인데요. 요 코사인 x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코사인의 정의는 그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근데 그 밑변, 이 코사인 0이 1이잖아요. 요 1에서 출발하죠. 코사인 0이 1이라는 건 알고 있죠? 그럼 빗변분의 밑변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요 각을 x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요 밑변 있잖아요. 이 각이 커질수록 요 밑변이 어떻게 되는지를 쓸 거거든요.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무 못 그린 것 같은데요. 다시 그려줄게요. 자, 요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파이고 얘가 2분의 3파이고 여기가 2파이예요. 자, 이것도 이게 반복이 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그래프의 특징도 첫 번째, 정의역은 뭐가 되냐면 실수 전체가 되고요. 이 치역은 똑같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시 최대값이 1이고요. 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세 번째는 주기가 역시 2파이면서 네 번째는 얘는 뭐에 대해 대칭이냐? y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y축 대칭인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고요? y축 대칭이니까 내가 우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우함수는 뭘 만족하냐면 fx는 f의 마이너스 x를 만족하는 함수를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래프를 그려두셔야 돼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랑 방법동식은 세트인데요. 오늘 뭐 그래프 다 할 건 아니고요. 됐습니까? 다 정리했나요? 지워도 돼요? 자, 마지막은 탄젠트예요. 요 탄젠트는 조금 특별해요. 사인 코사인은 같은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평행 이동하면 완전히 겹쳐져요. 사인 코사인은 똑같은 그래프예요. 근데 탄젠트는요, 우리가 정의가 뭐였냐면 밑변분의 높이였잖아요. 그럼 이런 원이 있는데 슉 해가지고 요 밑변을 1로 고정했을 때 요 높이가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요게 x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걸 그려보면요. 자,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커지다가 90도가 되면 그 값이 엄청 커지죠. 그래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슉 이렇게. 이 그래프경이 이렇게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탄젠트였어요. 예, 이게 탄젠트예요. 왜요? 맨날 보기에 이상한 그래프가 하나 있길래 아. 자, 탄젠트는 좀 약간 생각할 게 있어요. 탄젠트의 정의역은 뭘까요? 아, 요런 걸 점근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점근선을 빼줘야 되거든요.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은 뭘까요? 점근선 방정식은 여기 앞에 표에 나와 있지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거든요. 그래서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이고요. 요 실수 전체에서 요 x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빼준 게 정의역이고요.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게 정의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했고요. 치역은 실수 전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최대 최소값이 존재할까 안 할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무한대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다시요. 탄젠트의 최대값이 뭐야? 그럼 무한대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멍청한 애들이요.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한대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없다가 답입니다. 없다. 알겠죠? 자, 세 번째는요. 주기가 얼마냐? 여기 그림 그려놨으니까 주기가 파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네 번째 뭐에 대해 대칭이냐? 원점 대칭이니까 기함수입니다. 요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기본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함수를 여러 가지로 이제 변화시켜 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함수를 요 앞에다 숫자를 붙여보고 x 대신에 다른 걸 집어넣어보고 막 이렇게 해서 변화를 시켜봤을 때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해했죠? 여기까지 지우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지금 뭐 한다 그랬냐면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요. 자, 이해해 보세요. 이 변환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변환. 자, 1번은요. y는 2배의 사인 x예요. 자, 원래 사인 x의 그래프가 뭐였죠? 원래 사인 x 그래프가 이거였죠. 그럼 앞에 2를 곱하면 뭐가 변할까요? y 값이 변하죠. y가 2배 된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 최소가 변해요. 맞습니까? 이건 최대값이 뭐가 된다? 2가 되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얘를 우리가 진폭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진폭이 2배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사인의 앞에 개수가 붙으면 그만큼 배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말 이해했어요? 자, 두 번째는요. y는 사인의 예를 들어서 3x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느낌이죠? 원래 사인의 그래프가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얘는 이 x가 예를 들어서 6분의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2분의 파이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빨리 가는 거죠. 이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훨씬 빨라지겠죠. 빨라졌다는 얘기는 뭐를 변화시킬까요? 주기를 변화시켜줘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원래 여기가 2파이였는데 얘가 2파이가 되기 위해서는 요게 뭐가 되죠? 3분의 2파이로 변하죠. 요건 딱 절반이니까 3분의 1파이로 변하고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얘는 뭘 결정지어 주냐면 이제
최대 최소를 결정 지어준다 그랬고 최대 최소. 자, 얘는 뭘 결정 지어주냐면 주기를 결정 지어주는데 주기가 어떻게 변화됐냐면 원래 주기가 원래 요 사인 함수의 주기가 2파이였는데 걔를 뭐로 나눠준다? 이 절대값 3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파이로 바뀐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사인 함수의 주기를 요 x 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으로 나누어주면 그 함수의 주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내 말 이해했어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자, 질문. 자, 코사인의 만약에 파이 x의 주기 얼마? 그렇죠. 2가 되죠. 원래 주기가 2파이였는데 파이로 나눠주니까. 자, 탄젠트의 파이 x의 주기 얼마? 1이죠. 원래 파이인데 파이로 나눠주니까. 하나만 더 해줘. 탄젠트의 3분의 2파이의 주기 3분의 2파이 x의 주기 얼마? 2분의 3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절대값 사인 x의 주기 그렇죠. 얘는 파이예요. 자, 절대값 사인 x라고 하는 건 요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3번. 자, y는 절대값 사인 x. 자, 요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요 그림은 원래 x축 밑에 있는 거를 위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돼서 주기가 파이로 변합니다. 알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네 번째 결론은 뭐냐면요. y는 a 사인의 bx 플러스 c 더하기 d의 그래프를 읽어봐 라고 했어. 얘 읽어봐 라고 했거든. 얘 읽어봐 라고 하면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잘 봐. 이거는 y는 a 사인의 bx의 그래프를 요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냐면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 시키고 y축으로 d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변하냐면 자, 최대값이 일단 어떻게 되냐면 최대값은 요 a 더하기 d가 아니라 절대값 a 더하기 d고요. 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 더하기 d고요. 여기서 주기는 뭐가 되냐면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변환이에요. 빨리 마음으로 담아 주실래요? 네? 책이요? 책에 나와요? 네, 나와요. 그러니까 a sin bx 더하기 c. 근데 요거를 읽을 수 있어요. a sin bx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y축으로 d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거. 그리고 최대 최소 줄기까지는 거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이해 안 가는 사람 없어요? 다 이해했어요? 그럼 문제를 볼 건데요. 자, 문제 보시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근데 1번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 이거의 주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거 주기 구하라고 하면 애들이 어떻게 구하냐면, 자, 봐봐. 주기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 FA를 구하라고 했지. 그래서 애들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처음에. 공부 좀 하는 애들도, 이 코사인의 2파이 주기가 파이였나? 맞지? 자, 요거의 주기는 3분의 2파이였나? 맞지? 그럼 이거 합치면 주기가 뭐가 될까? 이 주기가 뭐가 되냐면 2파이가 된다? 요거의 배수랑 요거의 배수의 최소 공배수 2파이잖아. 맞아? 분수가 있어도 2파이잖아. 맞아? 그래서 요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F2파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 코사인의 4파이에 사인의 6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에 플러스 1을 구해버려. 그럼 코사인 4파이라고 하는 건 아까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해버리면 요게 1이고 요거는 2분의 1이고 요거 1이라서 답이 마치 2분의 5인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답이 4번은 맞거든?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알겠어?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봐봐. 이거 지울게. 자,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얘는 삼각함수는 전부 다 주기함수라고 그랬지. 그러면은 주기가 a라고 했기 때문에 뭘 만족하냐면 f의 x 더하기 a가 fx를 만족해요. 주기가 a라고 하면.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fa죠. f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다 뭐 집어넣을까요? 대답해줘요. x에다 뭐 집어넣어야 되죠? 자, fa를 찾으려면 x에다 뭐 집어넣어야 되죠? 0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fa랑 f0이랑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F0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그럼 코사인 0은 1이지. 그 다음 사인 6분의 파이니까 2분의 1이고 뒤에 1이니까 똑같이 2분의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절대로 주기를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기 구하기가 아니다. 이렇게 써놨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는. 알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신 보려면 멀었지만 내신에 되게 단골되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런 주기함수의 성질에 관한 문제들은 주기를 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기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두 가지 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와 요거의 최소 공배수가 주기예요. 그러니까 주기함수들을 더해도 주기함수거든. 그러니까 요거 주기가 파이지. 요거 주기가 3분의 2파이지. 그러면 파이, 2파이, 3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6파이니까 3분의 6파이일 때가 서로 같잖아. 그래서 주기가 2파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주기함수랑 주기함수를 더하면 무조건 주기함수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네. 기본 정석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넘어가도 되나요? 보민 이해했어요? 그럼 넘어간다 나는. 자, 2번 보시면요. 이거 지울게요. 슝. 여기다 써놔볼까요? 자, 뭐라고 써있냐면, 자, fx가 여기 2배의 사인에 요 3분의 1 x 빼기 6분의 8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요 식을 보면 식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3분의 1로 묶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가 x-2분의 파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 요거 주기 얼마죠? 원래 2파이를 3분의 1로 나눠주니까 6파이예요. 맞아요? 그럼 요거 주기는 6파이이기 때문에 얘를 만족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얘는 주기가 3파이인 함수죠. 근데 얘를 만족하면 얘도 돼요.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알겠습니까? 아, 나 뭔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 아, 임의의 실수 x 다시 거꾸로 얘기했어요. 요거는 이거를 만족한다. 이건 틀리죠. 이 주기가 6파이가 되기 때문에 그 함수에서 음. 이 함수에 속한 x 값에서 주기가 3파이를 나눌 수가 없고. 그렇지. 그러니까 거꾸로 되면 맞거든. 여기가 6파이고 여기가 3파이였으면 맞거든. 근데 요거는 틀린 거야. 거꾸로 돼 있어서. 그래서 기억은 틀려요. 내 말 이해하나요? 자, 니은은요. fx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y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하는 건 x에다 뭐 집어넣었을 때요? 0 집어넣었을 때죠. 그럼 f0은 2배의 사인의 마이너스 6분의 1 파이니까 요거 이제 바로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요 마이너스 6분의 1 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오늘 처음에 모든 각도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n이 0일 때잖아요. n이 0일 때면 짝수입니다. 그럼 짝수기 때문에 사인 6분의 1 파이랑 같고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됐어요? 사인 6분의 1 파이랑 같고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6분의 1 파이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니은이 참이고요. 그 다음 디귿 같은 경우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분의 5파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자,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분의 5파이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것은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주는 거냐면 x 더하기 3분의 5파이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2배의 사인의 3분의 1에 x 더하기 3분의 5파이니까 x 더하기 3분의 5파이 빼기 2분의 1파이니? 그럼 여기 얼마니? 6분의 10, 6분의 3이니? 맞니? 6분의 10, 6분의 3이니? 그럼 6분의 7파이니? 맞아, 틀려. 3분의 1에 x 더하기 6분의 7파이잖아. 됐어? 요게 돼야 돼. 그럼 저거랑 저거랑 일치하니? 자, 요거를 먼저 바꿔놓고 해볼까? 이게 헷갈리면 요거를 먼저 바꿔놓고 해봐. 요걸 바꿔놓고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2분의 파이의 홀수배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x거든.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x니까 2분의 파이의 홀수배가 사인이 코사인으로 변하면서 요 y는 2배의 코사인에 요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에 요게 2분의 파이의 홀수배니까 코사인의 x가 되면서 3분의 1 x가 되는 거지. 이렇게 쓰면 안 되나?
나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자, 요거를 다시 해볼게요. 여기 지금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분의 5파이만큼 평행이동하래요. 그럼 요거 평행이동 시키면 어떻게 돼? 2배의 사인에 여기가 3분의 1에 x 대신에 x 더하기 3분의 5파이잖아. 여기에 빼기 6분의 파이 해주라는 거거든. 요거 이제 해줘야 돼. 그럼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2배의 사인에 요거 3분의 1 x에다가 그 다음 더하기 9분의 5파이잖아. 9분의 5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를 빼줘야 돼. 그럼 얼마야? 18분의 10에서 18분의 3이지. 그럼 18분의 7이니? 여기까지 됐어? 맞아? 18분의 7, 8까지 나와? 18분의 10에서 18분의 3이잖아. 그럼 18분의 7, 8까지 나와? 그럼 요게 저거랑 일치하는지 어떻게 확인해? 요 18분의 7, 8은 어떻게 돼? 70. 아니 그 각도를 바꾸라는 얘기는 아닌데. 요게 돼야 되거든. 근데 요거랑 다르잖아. 요거 이게 바뀌지가 않잖아. 맞아? 맞지? 코사인으로 바꾸려면 원래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지 저게 된다는 건 아니거든. 근데 코사인으로 얘를 바꿔주면 억지로 바꿔주면은 그 2분의 파이 빼기 얘를 해줘야 돼. 자, 다시 이 사인에 내가 2분의 그러니까 이거를 코사인으로 바꾸려면 2분의 파이 빼기 요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저게 아예 틀려. 그래서 틀린 거야. 자, 요거랑 요렇게 나와야 돼. 그래야 요거랑 다르다는 거 보여줄 수 있겠지. 다시 얘기해 줄까요? 얘들아, 사인의 각도랑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가 같은 거 알아요? 이 사인이 가지고 있는 값하고 코사인이 가지고 있는 값의 합이 2분의 파이면 이 둘은 항상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줄 때 2분의 파이에서 얘를 빼주면 되거든요. 그럼 요 안에 있는 거랑 얘랑 같았어야지 서로 일치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기억도 틀리고 디귿도 틀려서 니은만 맞아요. 알겠니? 디귿이 좀 어렵네요. 정리해 볼래요? 자, 그 다음부터는 또 쉬워져요. 자, 3번 봐봐. 자, 3번은 쉬워. 봄이나 잘 대답해줘봐. 저 그래프의 최대값 얼마야? 이거 어떻게 바꿔줘? 2로 묶어주지. 그럼 x 빼기 8분의 파이야? 자, 이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최대값 얼마야? 이거 최대값 얼마야? 원래 요거 최대값 1인데 1 더해주니까 최대값 얼마야? 2 맞죠? 최소값은 요거 마이너스 1인데 1 더하니까 0 맞죠? 자, 주기는 원래 x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기 얼마예요? 원래 주기가 2파이죠. 원래 주기가 2파인데 x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눠준다 그랬죠. 그래서 주기가 파이죠. 그 다음에 점 0,2분의 저거 지나요? 자, 0 집어넣어버리면 얼마죠? x에다 0 집어넣어버리면 사인의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플러스 1인데 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였죠. 그럼 얘는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니까 맞네요. 4번도 맞아요. 자, 5번은 저거를 x축의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게 아니죠. 이게 8분의 파이였어야 되니까 틀린 거죠. 오케이?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이해하죠? 자, 4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은요. 자, 요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어요.
자, 탄젠트 x 빼기 3분의 파이거든요. 옳은 거 물어봤네요. 이거 주기 얼마죠? 대답해 줄래요? 주기 얼마죠? 1이요? 주기 원래 탄젠트의 주기 얼마죠? 파이니까 이거 틀렸죠. 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야 되나요? 4, 4분면이니까 이거 틀렸죠. 정의역과 치역은 실수 전체 다 틀렸죠. 정의역은 점근선이 정의되지 않아야 되니까. 자, 이거는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켰어야 되니까 틀렸죠. 자, 점근선의 방정식은 자, 요게 뭐가 됐어야 되냐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됐어야 돼요. 그럼 x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n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점근선의 방정식이 맞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답이네요. 알겠습니까?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에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에서 점근선을 빼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수 전체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요게 지금 x 더하기 x 빼기 3분의 파이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일 때가 점근선이죠. 그럼 요거 3분의 파이를 그러니까 넘겨주면 요게 이제 n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잖아요. 이해하나요? 예,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n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어떤 문제를 푸냐면 자, 유형 5번 볼게요. 지울게요. 자, 유형 5번 보시면 A sin bx 더하기 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 B, C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너네가 이거 보고 판단해봐. 뭘 판단해야 되냐면 요게 A sin bx 더하기 c인데 요거 최대값 얼마지? A가 양수니까 A 더하기 C지. 요거 최소값은 마이너스 A 더하기 C고요. 요거 주기가 얼마냐면 원래 2파이를 B로 나눠줘야 돼요. B가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근데 가조건에서 저거의 주기가 2분의 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B가 얼마예요? B가 얼마예요? 4죠. 그 다음 최소값이 0이라고 했어요. 최소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A랑 C랑도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 F8분의 파이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F8분의 파이라고 하는 거는 A 사인에 B 대신에 요 4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 더하기 C 대신에 A를 집어넣었더니 요게 4래요. 그럼 사인 2분의 파이가 얼마죠? 아까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사인 2분의 파이가 얼마였죠? 1이었죠. 그럼 요거 1이니까 2A가 4가 돼서 A는 2가 되고 B는 4가 되고 C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얘네들을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8인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하나요? 그러니까 저 가나다 조건으로부터 ABC를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준서 이해하니? 어디서부터인가 흐름이 끊어졌는데? 이해해주면 안 돼? 이해가 안 간다고 하지 말고. 그럼 이거 6번 풀어봐. 6번 어떻게 해? 이거 봐봐. 6번 잘 봐봐. 얘들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거든. 그럼 진폭이 원래 사인 코사인은 진폭이 얼마였어? 1이나 마이너스 1까지였잖아. 근데 그 길이가 2였잖아. 근데 1에서 마이너스 3까지 갔다는 거는 2배로 늘었다는 거지. 그럼 일단 A가 얼마라는 거야? 그래, 일단 A가 2라는 거야. 거기까지 이해했어? 일단 A가 2여야 돼. 왜냐면 여기 1부터 마이너스 3까지 길이가 4니까.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건 뭐야? 원래 그럼 2면은 2부터 마이너스 2까지였어야 되는데 1부터 마이너스 3으로 바뀌었다라는 건 평행이동을 했다는 거잖아. Y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아니 원래 여기가 2면은 원래 우리가 그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뭐 이렇게 돼가지고 2랑 마이너스 2가 됐어야 되는데 1과 마이너스 3이니까 B가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해줬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1이라고 됐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 다음에 또 뭐 집어넣을까? 내가 C도 찾아야 되는데 C는 여기 있네? 그럼 C가 나타내는 게 뭐야? 여기가 1이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 주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맞지? 그럼 요거 주기가 지금 현재 얼마인데? 요거 주기라고 하는 건 원래 코사인 주기가 2파이인데 3분의 2파이로 나눠주라고. 그럼 얼마야? 3이지. 그럼 여기가 1이라는 건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C는 1 더하기 3 해가지고 4가 되는 거라고. 알겠어? 1에다가 주기 3을 더하니까. 이해하니? 그럼 A, B, C를 곱하라고 했는데 2랑
마이너스 1이랑 4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8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답이 2번이라고. 이해했니? 그냥 쓰기만 하면 안 돼. 이해해야 돼. 한 문제라도 이해가 안 가면 좀 이따 못 풀어. 준서 이해했어? 대답해 줄래? 이해했어? 어? 진짜? 이해했어요? 고민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은요. 이 탄젠트 AX의 절대값 한 게 요 4코사인 3X랑 주기가 같대요. 그때 A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원래 우리가 Y는 절대값 탄젠트 X 볼게요. 그럼 얘는 주기가 얼마일까요? 우리가 아까 Y는 절대값 사인 X라고 하는 건 주기가 2파이에서 파이로 변했거든요. 그럼 절대값 탄젠트 X는 주기가 어떻게 될까? 탄젠트 X 봐봐. 이거지. 원래 이거잖아? 요거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되니? 이렇게 되니? 그럼 이거 주기 얼마니? 이거 주기 얼마니? 대답 안 할래? 이거 주기 얼마니? 주기 똑같이 파이야. 얘는 변하지 않아. 알겠어? 절대값 탄젠트 x라는 건 주기가 변하지 않아. 그런데 그러면 탄젠트 ax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주기가 어떻게 될까? 얘는 절대값 a분의 2파이로 변해요.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었던 절대값 a분의 2파이랑 저기 4코사인 3x라고 하는 건 주기가 얼마죠? 3분의 2파이죠. 그래서 양수 a는 3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러니까 절대값 사인 x랑 절대값 탄젠트 x의 주기를 알고 있니? 얘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9번까지) 할 거거든요. 두 문제 남았어요. 네. 네. 탄젠트 x의 원래 주기도 파이예요. 근데 절대값을 씌워도 얘는 주기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네. 됐어요? 네. 훌륭한 질문이에요. 네. 아, 이거 잘못 썼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러면은 a가 얼마죠? 2분의 3인가요? 네, 2분의 3이 답입니다. 답 틀렸네요, 그러면. 큰일 날 뻔했어요. 훌륭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죠. 자, 8번 볼게요. 8번은 얘네들로 그리고 y축 및 직선 x는 4분의 파이로 둘러싸인 면적을 찾으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곡선이 이루는 면적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잘 봐봐. 요 4분의 파일 때가 1이잖아. 그럼 요만큼의 면적이 뭐랑 같은 거야? 여기랑 같다는 거 이해하니? 그럼 얘를 우리가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여기다 옮겨버리면 요 직사각형의 면적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란 말이야. 그래서 답이 4분의 파이라는 거예요. 되게 쉽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곡선이 이루는 면적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완벽하게 이동시켜서 겹쳐지게 만든 다음에 걔네들의 넓이를 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 9번 보시면요. 자, 이거를 간단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의 자의 핵심 중에 하나는 사실 이건데요. 얘를 간단히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 왜요? 뭔 소리야?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모든 각도는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로 표현할 수 있는데 n이 0일 때도 짝수예요. 알겠어요? n이 0일 때 짝수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바꿔볼게요. 자, 요거는 2분의 파이의 짝수배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그대로 오는데 부호는 3, 4분면에서의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와야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요 2분의 파이의 홀수배니까 코사인 세타가 오는데 부호는 3, 4분면에서 사인이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의 제곱이요. 그러니까 제곱이 있으면 무조건 플러스 그냥 코사인 제곱으로 하면 돼요. 알겠어요? 어차피 제곱하면 부호가 의미가 없으니까 0 빼기 세타죠. 0 빼기 세타면 4, 4분면에서의 코사인이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2분의 파이의 홀수배니까 사인으로 바뀌는데 4, 4분면이요. 요 세타는요. 예각이든 둔각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각으로 취급해서 생각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예각 취급이야. 예각 취급. 예각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그랬어.
그러면은 2분의 파이의 홀수배니까 코사인이 사인으로 변해서 세타라고 쓰고 4, 4분면에서 코사인은 양수니까 플러스가 됐고요. 자, 사인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것은 0 빼기 세타인데 0은 짝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인 세타라고 오는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2분의 파이의 짝수배니까 탄젠트 세타가 그대로 오는데 요거는 제곱으로 그냥 오면 된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요거 이제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코사인 하나 없어졌어요. 그럼 남는 게 뭐였냐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고요. 요거 사인 없어졌어요. 그럼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입니다. 오케이? 그럼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죠. 맞아요? 그럼 코사인 제곱분의 요게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계산해주면 사인 제곱 빼기 1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해서 1이 되기 때문에 요 사인 제곱 빼기 1이라고 하는 건 뭐죠?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내 말 이해하나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네. 어디 있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아, 요거에서 요거요? 여기서 요거. 사인 제곱 빼기 1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바꿀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85쪽까지인가요? 86쪽. 86쪽까지가 여러분들 해야 되는 몫이네요. 85쪽까지인가요? 85쪽. 네, 85쪽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예? 거기는 오늘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하면 돼요. 거기까지 하면 돼요. 86쪽의 절반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